네,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죠.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나 이 다른 탄핵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헌법재판소를 겨냥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세력이라고 칭하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중에 한덕수 총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고 정략적이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길래 선고를 못하고 있냐,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야당이 분명히 야당은 반발을 할 텐데 장해찬 최고위원, 물론 이 쟁점들을 조금 차치하고라도요. 이제 변론 절차 이 한 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 절차 끝나지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왜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변론이 하루 만에 종결이 되었고요, 사실상. 그리고 종결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순리대로 한덕수 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또 사실 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이렇게 민주당이 명분 없이 근거 없이 탄핵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시키는 게 저는 헌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했을 때 이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고위공직자들 탄핵 심판 선고라는 어떤 부담을 헌재가 안 지고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마저 인용 결정을 내렸던 4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일일이 한덕수 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보수 진영이나 여권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든 시간 질질 끌고 의견서 받고 검찰로부터 조서 전달받으면서 뭉개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나머지 것들도 다 그냥 한 방에 덮어버리겠다라는 꼼수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그리고 저는 상식적인 중도 진영의 국민들까지도 헌재를 불신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 엄중합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감사원장 탄핵, 총리 탄핵 이 모든 게 연동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령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저희 보수 진영 입장에서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총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중앙지검장, 장관 탄핵 등이 잘못됐다면 그건 분명히 이건 잘못되고 무리한 탄핵이라고 바로 잡아줄 의무가 헌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나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도 미루지 말고 순리대로 이미 끝난 변론 종결 순서대로 빠른 선고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반론 들어보죠. 가만히 좀 놔두면 순리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나요? 당연히 그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 공백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경제에 힘들어진 지도 꽤 됐고 이거를 지금 제대로 어찌 보면 정상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지금 제대로 된 협상조차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공백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여부를 먼저 빠르게 해야지 여기에서 너무나 이렇게 막 계속해서 먼저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순리대로 결국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제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돌아올 것을 예정한 채로 돌아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헌재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냥 압박을 가는 것의 연장선상인 것이지 실제로 자신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계속 압력으로 집어넣고 있다. 그런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는 아주 이 헌법을 아주 형해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다시 그 돌아오는 판결을 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가당착, 자기 부정하는 그런 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전 전혀 없다고 보고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관저에 거기에 공사 비리가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솜방망이로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는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엮여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만 그것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겨냥해서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질서 유지에 모범이 되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야당도 거의 매일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으셨던 이재명 대표의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발언이 좀 눈에 띄던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래도 탄핵 협박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최상목 대행도 탄핵시킬 수 있으니 탄핵당하기 싫으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여러 극좌 성향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대법원 경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마은혁 판사를 임명해라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까지 종결된 마당에 정치 성향이 뚜렷한 마은혁 판사가 재판관으로 추가 임명되어 만약 선고에 참여라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최상목 대행에게 남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보수 진영과 여권에서는 탄핵할 테면 해봐라 라는 자세를 가질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전국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주요 원인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너무했다라는 전문가들 진단, 여론조사 기관들의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 마당에 최상목 대행마저 탄핵시키면 국가의 경제나 민생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이익만 중요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거라는 것을 보수 진영 모두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엄중한 책임, 우리가 뭐 최상목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의견이 5대5로 갈렸다. 지금 여권이나 보수 지형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니, 탄핵해라 오히려. 최상목 탄핵했을 때 정말 엄중한 여론의 심판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덮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을 최상목 대행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국무위원들 의견을 토대로 숙고를 더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니까 법을 바꾸라라고 말한 것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법을 바꾸지 않은 것들이 허다합니다. 국회의 직무유기 사례가 훨씬 더 많은데 최상목 대행 보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고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자가당착으로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뭐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뭘까요? 글쎄요, 의중보다도요,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저는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권한대행도 대통령직을 지금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최종 수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전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실로부터 혹은 국무위원들로부터 그리고 여당 지도부로부터 굉장히 큰 압박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본인은 평생 행정가로 살아왔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된 그 법을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본인 인생을 통째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전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이란 걸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 체계가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을 최고의 수호를 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과마저도 본인의 어떤 자의적 판단, 정무적 판단으로 뒤로 미루고 본인 스스로 혼자 짐을 지기 싫으니까 국무회의란 틀을 써서 국무회의 전체가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투로 국민들 앞에 얘기한다면 앞으로 헌법 누가 지키나요? 헌법 수호 질서 누가 지키죠?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난 상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단히 큰 죄가 본인에게 씌워질 것이라고 보고 그 처벌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좀 뭐 연일 야당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또 거기 맞춰서 또 여당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도.